안녕하세요. 제니스앤컴퍼니 번아키트 방송용 메이저입니다. 워크샵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과 클라우드 전반의 보안 상태 개선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워크샵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과 클라우드 시큐리티 애세스먼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노윤호 매저님께서 애저 파이어월 프리미엄과 애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 및 클라우드 시큐리티 애세스먼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어젠다는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과 클라우드 시큐리티 애세스먼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저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입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클라우드 채택할 때 가장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제어 안정성에 대한 보안적인 문제, 비즈니스 속도, 결과에 대한 균형 달성입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 사람, 및 기술 전략을 조정하고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을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제어 안정성을 통해 빠른 결과를 제공해주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채택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조직의 클라우드 기술을 효과적으로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로드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점과 과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와 체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 템플릿과 도구를 제공해주고 체계적이고 잘 계획된 접근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는 크게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략, 계획, 준비, 채택, 거버넌스, 관리, 이렇게 크게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6가지 단계에서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 보안을 수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단계입니다. 전략적인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동기를 정의하고 클라우드 경제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케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전략에 맞는 실행 가능한 클라우드 채택 계획을 생성하고, 준비 단계에서는 실제로 클라우드에 대한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 랜딩 존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보안도 여기서 중요한 설계 영역이기도 합니다. 채택 단계에서는 애저를 배포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마이그레이션 또는 혁신, 워크로드 설계, 빌드하는 단계입니다. 거버넌스 단계에서는 거버넌스 베이스라인을 자동화하고 위임된 책임을 강화합니다. 보안을 통해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자동화된 가드레일을 통해서 보안 운영이 가드레일 내에서 행하도록 지정해 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단계에서는 운영 기준선을 구축하고 엔터프라이즈 운영을 지원합니다. 보안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적절한 제어 및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운영 기준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보안은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에서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클라우드 전반에 대해서 보안 기준선을 설정하고 보안 태세를 관리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안 태세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채택이 하나의 과정이듯이 클라우드 보안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은 전반적인 보안 태세를 관리하기 위한 최종 상태에 대한 비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비즈니스 연계와 보안 분야입니다. 비즈니스 연계는 조직 간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보안을 확장하게 하고, 보안 분야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 툴을 기반으로 검증된 보안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연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위험 통찰력, 보안 통합, 운영 보건력으로 나눠지게 되고, 먼저 위험 통찰력을 먼저 살펴보면은, 위험 통찰력은 보안 통찰력을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디지털 인식에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통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안 통합은 보안 통찰력과 관행을 비즈니스 및 IT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보안 고려사항이 배포, 유지, 운영 관리의 모든 측면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 보건력은 공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접근 통제, 보안 운영, 자산 보호, 보안 거버넌스, 혁신 보안입니다. 접근 통제는 네트워크 및 아이디 경계를 기반으로 액세스 제어를 통해서 보안 위반과 빈도의 도달 범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안 운영은 공격 탐지, 대응 및 복구, 숨겨진 위협 검색,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보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 보호는 중요한 데이터 및 시스템을 보호하고 자산을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분류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보안 거버넌스는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측정하고 관리하여 위험을 통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 보안은 보안을 DevSecOps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보안 개발, 운영 사례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에서는 이 5가지에 대한 보안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 통제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제한하는 고전적인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과거엔 효과적이었지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지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중 하나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모든 사용자, 장치 및 네트워크가 잠재적인 위협을 취급하는 것을 가정하는 접근 통제 모델입니다. 이는 객체가 확인될 때까지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공격 표면을 줄이고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 통제 모델은 조직의 생산성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안, 일관성, 포괄성, 아이디 중심을 형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를 검증하고 보안이 환경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 통제 정책이 리소스 및 접근 경로에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 관련 통제 사항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통제 방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레거시 방식에서는 인증과 권한 2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트러스트 모델에서는 3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known, 두 번째 trusted, 세 번째 allowed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known 단계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trusted는 리소스가 엑셀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allowed 단계입니다. 권리 및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Azure AD가 제로스트 3단계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zure AD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조건부 액세스를 통해서 디바이스와 사용자가 이 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llowed 단계로서 어플리케이션이 권한을 할당받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이행하려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분할과 격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할은 내부 환경을 별도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어서 경계를 만드는 방식이고, 보통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게 되고, 또는 아이디를 통해서 기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는 매우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격리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정책이나 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자산에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스카다, ICS 같은 OT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격리는 완전한 사람, 프로세스, 기술,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안 운영입니다. 보안 운영의 목표는 능동적인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 및 복구하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비즈니스의 운영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문화적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 정렬, 두 번째 지속적인 학습, 세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미션 정렬은 보안 운영이 조직의 사명과 목표와 연결되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최신 보안 위협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서 서로 지원하며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안 운영을 측정하는 값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성,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응답성은 MTTA로 측정하게 됩니다. MTTA는 공격이 발생하고 대응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응답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MTTR은 공격이 발생하고 나서 복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MTTR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운영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운영에 대한 주요 결과에 대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인시던트 관리, 인시던트 준비, 위협 인텔리전스 3개의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인시던트 관리에서는 활성 공격을 관리하고 공격을 감지하고 대응하고 사전에 헌팅하고 비즈니스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시던트 준비는 향후 공격에 대비하여 주요 공격을 더 잘 처리하고 보안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보안과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고 관계자에게 위협 인텔리전스 수집 처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전달하면 팀 간 결과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보안 운영팀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심사, 조사, 헌트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티어 1 심사 단계에서는 보안 인시던트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을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인시던트를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 티어 1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시던트는 티어 2로 에스컬레이션을 하게 되고 티어 2에서는 데이터 요소의 상관 분석에 필요한 인시던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계층 1에서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인시던트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조직의 위험과 심각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경고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계층 3 헌트 단계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공적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예반적 헌팅과 제어를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계층 3에서는 포렌식 분석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인시던트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산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보호는 정책 및 표준이 실현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제어를 구현하여 정책 및 표준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보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안 확보, 두 번째는 보안 유지입니다. 보안 확보는 현재의 보안 구성이 보안 표준, 정책 및 아키텍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게 되고 보안 유지는 지속적으로 자산이 보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보안 확보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유형입니다. 그린필드는 새로운 자산 또는 새로운 자산 유형이 보안 표준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브라운필드는 기존 자산에 대한 새로운 보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면 약한 보안 구성, 폐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안 구성에는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일회성 비용으로 카펙스, 보안을 구현하기 예산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안 유지에는 보안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에 대한 업데이트 검토, 취약점 개선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오펙스, 운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거버넌스의 목적은 위험을 완화하면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키텍처 및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정책 및 표준을 정의하고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환경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안 태세 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및 자산 유형의 지속적인 검색입니다. 클라우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자산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산 인스턴스를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보안 상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보안 상태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초기 구성으로 모든 보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표준을 개선하고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기반의 거버넌스입니다. 리소스 전체에서 규모에 맞게 적용되는 정책을 통해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규정 준수 및 보고입니다. 외부 규제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이나 또는 내부 정책에 의한 규정 준수를 하고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 거버넌스를 통해서 중요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보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구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 폴리시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정책은 조직의 리소스를 통제하는 규칙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논리적인 모음을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보안 정책의 논리적 모음이 이니셔티브를 생성하여 조직에 할당해서 조직의 보안 정책, 규정 준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규칙을 생성하여 이 보안 정책에 대한 소유자, 위반 시 기한을 지정하여 거버넌스 상태를 관리하고 리소스의 보안 구성에 일관된 적용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보안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혁신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혁신 보안을 달성하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동기 모든 단계에서 보안을 통합하는 반복론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반복론을 DevSecOps라고 합니다. 일단 개발 요소에서는 시장과 고객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보안에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규정 준수를 제공하여 안전과 보안을 충족해야 됩니다. 운영 부분에서는 품질, 속도, 확장성, 신뢰성 및 기타 기대치를 충족하여 품질과 성능을 만족해야 합니다. 혁신 보안은 DevSecOps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먼저 안전한 공간에서 배양된 다음에 나중에 프로덕션으로 배포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DevSecOps의 혁신 팩토리 방식의 수명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보안을 고려한 설계, 개발 단계에서는 시큐어 코딩, 그리고 딜리버 오퍼레이트 단계에서는 안전한 환경을 통해서 개발과 운영이 되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DevSecOps에서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아이덴티티 표준과 아키텍처, 거버넌스를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 거버넌스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프레임워크 보안 방법론의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접근 통제, 보안 운영, 자산 보호, 보안 거버넌스, 혁신 보안 이 5가지 보안 원칙은 강력한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애저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애저 네이티브 툴로 애저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클라우드 보안을 구현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한 번에 모두 시도하고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안 구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현재의 보안 사례를 감사하고 새로운 도구 및 기술을 학습한 후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위해서는 보안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보안 도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안 구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적응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기반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보안 조치는 조직 규모나 범위, 변화나 성장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안 조치가 나중에 생각하기보다는 시스템 아키텍처 자체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를 고려하여 보안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 절차 및 제어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잘 정의된 네트워크 디자인입니다. 잘 정의된 네트워크 설계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고 비즈니스에 적합한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권한과 아이디를 완전히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즉,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직원으로만 제한되어야 하고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탠딩 액세스 금지입니다. 상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서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회수하는 라이프 사이클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코드형 인프라 배포입니다. 이는 보안 조치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버전 제어, 테스트 및 감사가 가능한 코드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저 여덟 번째는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이 항상 알려지고 승인을 통해 제어되도록 구현해야 됩니다. 이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또는 업데이트가 배포되기 전에 승인된 직원의 검토를 받고 승인에 의해서 배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랜딩 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클라우드 시스템 프레임워크 프로세스에 살펴봤듯이 랜딩 존은 준비 단계에서 보안을 설계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애저 랜딩 존이란 잘 설계되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평사지기이기도 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설계 원칙과 모범 사례 및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랜딩 존에는 5가지 설계 원칙과 8가지의 설계 영역이 있습니다. 설계 원칙은 첫 번째는 구독 민주화, 두 번째는 정책 중심의 거버넌스, 세 번째는 단일 컨트롤 및 관리 평면, 네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중심 서비스 모델, 다섯 번째는 애저 네이티브 디자인 및 로드맵 조정입니다. 설계 영역 8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저 청구 및 액티브 디렉토리 테넌트, 두 번째는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 세 번째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연결, 네 번째는 리소스 조직, 다섯 번째는 보안, 여섯 번째는 거버넌스, 일곱 번째는 관리, 여덟 번째는 플랫폼 자동화 및 데브옵스가 있습니다. 이런 랜딩지에 대한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잘 준비하고 잘 설계하여 조직의 보안 성숙도를 높이고 잘 정의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랜딩존에 대한 최종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애저 랜딩존은 확장되고 성숙한 환경을 만들고 강범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범 사례가 반영되고 조직의 일관된 관리, 거버넌스 및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저 랜딩존은 조직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고, 애저 랜딩존을 통해서 조직은 일관된 관리, 거버넌스, 보안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는 많은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가 RSA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상위 위협 11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충분한 아이디 자격 증명, 액세스 및 키 관리, 특권 계정, 두 번째는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및 API, 세 번째는 잘못된 구성 및 부적절한 변경 제어, 네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및 전략 부족, 다섯 번째는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 여섯 번째는 안전하지 않은 타사 리소스, 일곱 번째 시스템 취약점, 여덟 번째 우발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공개, 아홉 번째 서버 리스의 컨테이너 워크로드의 잘못된 구성과 악용, 열 번째 조직 범죄 해커, 열한 번째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 유출. 이런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거나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니스 앤 컴퍼니의 클라우드 보안 평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 앤 컴퍼니의 클라우드 보안 평가 방법론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최적화된 보안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평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은 클라우드 보안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제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평가 방법론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계획 수립, 두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 평가, 세 번째는 대책 수립, 네 번째는 인계,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 대책 이행 및 최적화 관리입니다. 이 단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니스 앤 컴퍼니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평가를 계획하고 수립합니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자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평가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수행 범위와 일정의 수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 평가 단계에서는 보호 수준과 클라우드 보안 통계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책 수립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위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보안 전략, 대책을 도출하고 대책 방안, 추진 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결과를 토대로 고객에게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클라우드 보안 교육, 클라우드 보안 대책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는 협의에 따라서 다섯 번째 클라우드 보안 대책 최적화 관리가 수행되게 됩니다. 마지막 클라우드 보안 대책 이행 최적화 관리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대책 이행 및 클라우드 보안 대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여 아키텍처를 고도화시키고 통합된 보안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주주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보안 평가 서비스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 및 취약성으로부터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보안 태세 강화 및 관리 기능인 CSPM,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기능 CWPP, 데브옵스 보안 관리 통합 기능, 그리고 AWS 애저, GCP 온프라미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 점화에 걸쳐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취약성, 구성 오류에 대한 보안 경고, 권장 사항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위험 경로를 분석하여 악용 가능한 리소스를 식별하고 보안 정책과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이전트 리스트 기반의 검사로 보안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전반에 대한 최신 위협에 대한 실시간 탐지와 대응을 제공해주고 있고 공격 분석,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워크로드를 분석하여 공격 폭면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클라우드는 하루에 65조 개의 신호를 합성하여 얻은 포괄적인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하여 위협 벡터를 식별하고 보안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보안, 전체 수명주기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코드 스캔을 통해서 취약성을 점검하고 인프라이즈 코드를 스캔하여 클라우드 구성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브옵스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통합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클라우드와 데브옵스에 대한 관리를 중앙 콘솔을 통해서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 네이티브 툴을 이용하여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관리자용 가상 머신에 저스트 타임 액세스를 구성하고 어플리케이션 제어, 무결석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용 가상 머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다음 관리자용 가상 머신에서 서버에 대한 포트 스캔을 수행할 것이고 이 서버에서는 NSG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추가해서 포트 스캔 결과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에서는 이 포트 스캔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스킹,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살펴볼 것이고 SQL 취약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OS 디스크 암호화 살펴볼 것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OS 디스크 암호화에 필요한 키 관리 솔루션인 애저 키볼트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Just in Time VM Access입니다. Just in Time VM Access는 액세스가 필요할 때에만 포트와 필요한 기간 동안만 VM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서버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NSG에 대한 가상 머신에 포트를 오픈을 하게 되고 액세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저스트 인 타임 액세스 정책을 적용하는 화면입니다. 관리용 포트에 사용된 IP 또는 IP 주소를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 시간 범위를 지정하여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서버의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 가장 상단에 저스트 인 타임 VM 액세스에 적용한 네트워크 보안 그룹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상단을 보시면은 관련 포트가 차단 정책에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액세스 요청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3489에 대한 액세스가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 시에는 이 서버의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 3389에 대한 승인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액세스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클라우드에서 감사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언제 액세스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형 어플리케이션 제어입니다. 적용형 어플리케이션 제어는 사용자가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허용 목록을 만들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DG학습으로 정의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통해서 이 허용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보안 경고를 수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적용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칙을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규칙을 추가하는 화면이고요. 룰 타입에 대한 퍼블리셔를 설정할 수 있고 allowed 유저 everyone인지 특정 유저에 대해 설정할 수 있고 파일 유형에 대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는 화면은 그룹 세팅입니다. 컴퓨터의 논리적인 그룹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룹에서는 파일의 보호 모드 그리고 컴퓨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들어가게 되면은 각 그룹마다 가상 머신이 적용된 수, 보호 모드가 감사인지 언컨피규어인지 그리고 만약 보안 경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바이올레이션 어디트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보안 경고창에서도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플래시 바이올레이션 워즈 어디트라는 보안 경고가 뜨게 됩니다. 해당 보안 경고를 클릭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파일 경로, 어떤 계정을 통해서 수정이 됐는지, 어떤 파일과 어떤 호스트가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일 무결성 모니터링입니다. 파일 무결성 모니터링은 운영체제의 파일, 윈도우 레지스트리, 리눅스 시스템 파일을 검사합니다. 중요 시스템에 대한 파일 변경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고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일 무결성 모니터링을 설정한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 경로를 지정하고 경로 유형을 선택해서 파일 무결성 모니터를 설정하고 이거는 제가 테스트 삼아서 파일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이 파일이 얼마나 변경이 됐고 변경된 수, 마지막 변경 시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버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변경된 파일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변경된 파일 내역을 클릭하면은 이 해당 파일의 변경값 이전과 변경값 이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 쿼리를 이용해서 파일의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이용한 접근 통제와 센티널을 이용한 포트 스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네트워크 포트 스캔을 통해서 서버에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통해서 필터링 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센티널에서 포트 스캔에 대한 분석 규칙을 설정하고 다시 관리용 가상 머신에서 네트워크 포트를 스캔한 다음에 티널에서 감지된 포트 스캔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먼저 관리용 가상 머신에서 이 서버들을 통해 포트 스캔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서버에 포트 스캔 결과가 모두 펄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버들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서 모두 차단 정책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버들의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서 관리형 포트에 대한 허용 정책을 적용하였고 다시 포트 스캔을 하게 되면은 포트 스캔 결과가 true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에서 이 포트 스캔에 대한 분석 규칙을 추가하고 다시 포트 스캔을 돌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에서 인시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인시던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면은 이 포트 스캔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스킹은 데이터 노출을 제한하여 액세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특 데이터 마스크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가, 신용카드값, 전자메일, 숫자, 사용자 지정 문자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마스킹이 적용되기 전에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입니다. SSN 넘버가 모두 평문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동적 데이터 마스킹을 적용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스키마, 테이블, 열을
마스킹 필드를 적용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데이터 마스킹을 적용하게 되면은 다시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 SSN 값이 다 마스킹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Always Encrypted 기능입니다. Always Encrypt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를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암호화에는 열 암호화 키와 열 마스터 키가 사용되게 됩니다. 열 암호화 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칼럼을 암호화하는 키라고 볼 수 있고, 열 마스터 키는 열 암호화 키를 보호하는 마스터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 마스킹 처리를 하고 나서 암호화는 설정이 불가하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를 하는 화면입니다. 인크리트 타입은 결정적 암호화를 선택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열 마스터 키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해당 랩에서는 애저 키볼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셀런 컬럼 마스터 키라고 있는데 자동으로 키를 생성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열 마스터와 마스터 키가 생성되고 해당 단계가 모두 패스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SSN 넘버가 암호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볼트를 통해 들어가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키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취약성 평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은 SQL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SQL 취약성 평가에는 5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인증 및 승인, 감사 및 로깅, 데이터 보호, 설치 및 업데이트 및 패치, 표면적 감소에 대한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나온 발견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취약성 평가 아이디, 시큐리티 체크 항목, 그리고 어떤 범죄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심각도에 대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통과 항목에는 취약성 평가의 통과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머신 디스크 암호화입니다. 가상머신 디스크 암호화도 키볼트를 통해서 키를 생성하고 이 생성한 키를 통해서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머신을 암호화하게 되면은 확장 프로그램에 애저 디스크 인크리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조그만 화면들은 거버넌스 규칙을 생성하는 화면들이고요. 거버넌스 규칙을 생성하게 되면은 보안 정책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